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금요일인데요. 통상 금요일이 조금 불안하고 또 주말에 뭔 일이 있을까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흐름들로 갑니다. 이슈 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간밤에는 실업 청구 건수 이제 좀 둔화됐죠.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소위 리스크온 상승 분위기로 갈 것인가 시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성훈 대표님은 뭐 워낙 장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그죠? 네, 지난주에도 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고요. 첨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일주일간 이제 22,000명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의 여파는 사실 이러한 이슈보다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오늘도 밸류업 프로그램 중심으로 오늘 CJ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 중심으로 한 우리 정책적 이슈와 함께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에 대한 HBM의 업종 선순환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업종별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레포트를 또 보자면은 대신증권에서 국내 시장 올해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 3,110포인트. 그래서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GDP 나우 2분기 이제 수치를 봤을 때는 4.2포인트로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증가폭을 이어가면서 미국도 또한 이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금리에 관련된 이슈보다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고 봤을 때 앞서서 우리 국내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정책적 효과 그리고 반도체주의 실적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만은 이제 다음 주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 22일 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는 좀 관망세를 좀 일단은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CPI 있잖아요. 네, CPI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좀 지연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여파로만 볼 수밖에 없고요. 중심은 엔비디아를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 좀 밀렸죠. 차영주 의원님. 그리고 국내는 뭐 미국은 분위기가 확연히 뭐 국채금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지표도 그렇고 분위기 좋은데 국내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이제 실적신이다 보니까 뭐 요즘 아침에 보면 뭐 하루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막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그래요. 이제 반영하면서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미국과 국내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경제 지표 결국 뭐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인하할지 않을지 지금은 뭐 판단 못하죠. 결국 이제 지표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급부상하는 것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설이죠.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돼야 이제 여당이 이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치적 공학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것을 보면 금리가 인하냐, 보류냐, 인상이냐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건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월가에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인하 그리고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이 또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분들 또 성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럽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금리를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례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보합 내지 내려온다라는 개념으로 염두에 두시고 다른 얘기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격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주봉으로 보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오늘은 뭐 이제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합니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김성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의 트렌드를 이어진다라고 보여지면 저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2,800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2,800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2,800은 삼성전자가 끌었다라면 지금 2,800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그때보다 주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외국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2,800을 뚫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우려스럽거나 약하게 볼 이유는 그건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저도 장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으로 시장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반도체 오늘도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반에는 81,000원도 넘었었는데 지금 한 1% 밀려있고 하이닉스는 뭐 한 2%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흐름들이 괜찮은데요. 소부장들이 오늘 보면 뭐 한 3%, 5%씩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하락을 하거든요. PSK 홀딩스 10%나 하락하네. 오늘 김성훈 대표님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밀리는 건 왜 그래요? 일단 저는 지금 실적 장세에서 네. 사실 소부장 업체들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예전에도 압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감만으로 멀티플이 소부장주들이 30배 이상 이제 멀티플을 올해 이제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일정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증가폭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지금 엔비디아가 HBM을 핵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후공정 관련주들은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테크윙, 리노고 뭐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조금 이제 밀리기는 하지만 이런 관련주들 소부장도 시가총액 상위 중심 그리고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중심의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일단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10조 이상의 HBM 3E 12단 발주를 10조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양산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양산, 하이닉스가 3분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HBM에서 좀 밀렸던 삼성전자가 태스크포트 팀을 가동을 해서 이제 HBM의 일단 밀렸던 수주를 계속해서 끌어올려는 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의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 중심으로만 보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HBM은 내년 가격이 한 10% 정도 또 우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GPU 가격 상승과 그리고 HBM이 따라서 가격 상승을 이어가는데 DDR5보다 가격이 인상률이 거의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마진율에 이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 중심으로 보셔야 지금의 이 실적 장세에서 하락폭에 대한 손실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부장은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거는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뭐 리노공업, ISC 이런 것들이 이제 후공정 패키지단의 검사행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덜 밀리긴 합니다. 리노공업은 2%고요. ISC는 4%이죠. 네. 그런데 차 의원님, 네, 사실은 소부장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거든요. 한 5%, 4%씩 밀려요. 어떻게 사실 조정시 매수 관점면 어제보다 5% 싸진 거니까 기분 좋게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밀리면 또 안 사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심리에 역행해야 되는 것이 이게 더군다나 미래를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도 밀리면 사야 되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올해 내내 얘기한 게 하이닉스 밀리면 사십시오, 밀리면 사십시오를 했는데 밀리면 좀 기다려볼까?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음에는 내가 정확히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준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기준이 너무 뚜렷해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전력 설비까지 요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약간의 지금 현재 자리를 이렇게 조금 약간 움직입니다. 그러면 소부장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전자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소부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 중에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오늘 PSK 홀딩스는 굉장히 밀리고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한 아까 고영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덜 밀리죠. 그 차이점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는 전공정이고요. 네. 리노공업과 ISC는 후공정 테스트 소킷이죠. 그러면 지금 HBM의 수혜를 보는 건 전공정일까요? 후공정일까요? 후공정이라는 거죠. 네. 전공정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저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HBM과 관련된 후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밀릴 때 사야 되는 것은 많이 밀린 PSK일까요? 아니면 덜 밀린 고영일까요? 당연히 답은 고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우리가 더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공정까지 보지만 자꾸 전공정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전공정에 대한 것은 아직 저는 그 큰 메리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제 청주에도 공장을 짓고 하니까 그때 전공정비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광을 받는 것은 후공정 단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보이시면 그렇게 보면 좀 보여요. 그렇지 않고 야 반도체 좋다는데 반도체 왜 이렇게 흔들려 막 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반도체 까다롭다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과 함께 불변은 그렇지만 우리가 확고한 것은 오늘 밀리네, 흔들리네, 반도체 다 비우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필수적으로 한쪽에 좀 같이 가야 될 섹터라는 건 맞고요. 그 안에서의 어쨌든 요 변동성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변동성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을 기업을 믿음이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오국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오랜만에 정말 로봇주가 좀 오릅니다. 그죠? 로봇주가 못 올랐었는데, 오늘 로봇 오르는 것들은 그냥 반등 차원인가요? 뉴스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에너지가 몰리나요? 차영주 위원님께서 준비하셨군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반등할 시점에 뉴스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삼성과 테슬라가 다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휴먼 로봇을 네.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번 주 계속 나왔었던 것이고 여기 이제 삼성발 모멘텀이 더해진 거죠. 삼성도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을 포기를 했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되는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물론 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행하게 된다라면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오늘 또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이 이제 몇 개 대도시를 자율주행에 이제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좀 덜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로봇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기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이 지난주에 테마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로봇에 대해서 지금 뭐 내용이나 실체를 따지기보다는 테슬라 이슈와 삼성 이슈로 인해서 로봇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있다. 결국 이것들이 실적을 내느냐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거리가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주들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살펴봤습니다. 순환매가 도는 거죠. 네. 네. 다음은요. 네. 다음 살펴볼 섹터는 2차 전지군요. LNF가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얼추 실적을 발표했는데 LNF도 뭐 좋을 수 없죠. 대체적으로 안 좋고 2천억 적자였었는데요. 적자 폭이 뭐 전분기보다는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주가 오릅니다. LNF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 전략이요. 김성훈 대표님. 네, 오늘 소폭의 반등폭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올해 출하량 목표치를 이제 기존에 3에서 5% 하락해서 이제 그 3에서 5% 상승으로 목표치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악재가 일부 해소됐는데 LNF 임원 5명 중에 이제 10,000주 이상을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일단 사실 뭐 이거 세금 납부를 위해서 지분 장내 매도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메탈 가격의 최근 들어서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바닥을 따지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이제 키로당 29.2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6.2%
이제 하락을 했는데 4월 들어서 10일까지의 이제 수치를 본다면은 소폭 이제 한 0.1달러 이제 상승을 했지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감지된다는 면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폭도 이어진다는 면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의 파이, 우리가 유동성 파이가 이만큼 제한적인 상황에서 먹을 것이 많은 다른 섹터를 뒤로 하고 2차 전지 양극재를 지금 사기에는 사실 무리가 굉장히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게임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뭐 크래프톤이라 그 일부 종목들,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널려 있는 긍정적인 섹터를 뒤로 하고 제한된 현금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뭐 아니 신규 매수는 그런데 사실은 네. 그런 분보다는 이제 보유자들의 고민인 거죠. 예. 보유자들도 지금 네. 이제 기존의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하락 전략으로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지금 다른 섹터와 대비했을 때 여기서 단가를 낮추느냐 아니면 타 섹터에서 신규 진입을 하느냐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고요. 일단 뭐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LNF도 매력이 충분히 있는데 4월 11일 날 공시를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 고객사와 구조 한 수주 공시. 뭐 2천억 정도의 하이니켈 양극재 이제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점을 일부분 통과했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네. 그리고 앞전에서도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신사업 동력으로 이 LFP 관련돼서의 이 증설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진을 타개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의 캐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우리가 현기차 EV6를 비롯해서 아이오닉 5도 판매량들이 속속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전기차의 판매 부진은 일정 부분 개선 폭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마지막은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4월 26일 날 관심주가 유니디였는데요. 17% 상승률을 기록을 했군요. 오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서도 게임주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 네. 공략주로 들고 나온 것도 이제 W 게임즈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그 해외 여행을 갈 때 뭐 동남아 쪽을 가실 때면은 항상 들르는 곳이 카지노죠. 예, 근데 항상 들른다고요? 네, 좀 항상 들리지는 않고요. 편차가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W 게임즈 네. 하면은 이제 소셜 카지노 소셜 게임의 카지노 게임. 예. 매출이 증가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현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이게이밍이라는 실제 베팅 시장을 스웨덴 업체를 작년 인수를 하면서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6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면서 실적주로서도 게임주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 이후에 투탑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작 라인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난달에 론칭한 빙고 헤이븐을 비롯해서 슈퍼브 매치, 제파 스매시 이렇게 다양한 슬롯 캐주얼 게임들이 속속들이 라인업에 등장을 하면서 매출 성장폭을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 재고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NC소프트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게임 업체 내에서도 네.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의 로드맵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게임주들이 지금 뭐 저점을 통과하는 먼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2차 전지보다 먼저 저점을 통과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하면서 W 게임주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네,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 5천 원 수준입니다. W 게임즈. 맞아요. 마카오 같은 데 가면 다 들려요. 그 카지노. 네. 차영주 의원님은 오늘 오장 또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나 섹터 뭘까요? 저도 게임주입니다. 근데 그래요? 게임주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MTN에서 게임주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게임주들 좀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게임주의 모멘텀은 뭐냐라고 볼 때 게임주 같은 경우 크래프톤을 한번 보시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의 모멘텀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때 게임즈의 모멘텀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오늘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후 매각, 그다음에 이제 명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NC소프트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별 이슈다라고 오히려 지금 다 올라가지만 게임즈 내에서 NC소프트는 개별 정보로 좀 뛰어야 되고 실적이 좋았던 크래프톤이 조정을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된 거죠.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컴투스라든지 넷마블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신작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들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새로운 신작 모멘텀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실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신작 모멘텀이 불이 붙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다음 주에도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신작들이 올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작년이 신작 공백기였기 때문에 작년에 정말 게임주들 재미없었어요. 그게 이제 신작이 안 나왔었다라는 것들인데 올해 신작에 대한 트리거를 보고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 주 앞서 언급드렸던 로봇주라든지 게임주들에 대한 것들이 다음 주에 향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관심주 다음 주까지 보면서 게임주를 두 분이 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오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